폴란드발 K방산 잭팟의 열기가 유럽 대륙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북유럽의 핵심 국가 노르웨이가 한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 K-39 천무 도입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중동의 전략 요충지 이라크가 한국산 주력 전차 K2흑표를 최대 250대까지 도입하는 초대형 계약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유럽의 중심국 중 하나인 네덜란드까지 한국 방산을 차세대 전력 재건의 파트너로 선택하면서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은 이제 확산이 아닌 구조적 이동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이라크, 네덜란드는 지리적, 정치적, 군사적 조건이 전혀 다른 국가들입니다. 안보 위협의 성격도, 군 구조도, 외교적 제약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하나의 공통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무기는 가장 유명한 무기가 아니라 가장 빨리 전장에 설 수 있는 무기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끝에서 한국 방산이 선택됐습니다. 이번 결정들은 한국 방산을 보조적 대안으로 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안보 공백을 실제로 메워줄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재정의하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그 배경에는 냉정한 전쟁 현실과 서방 방산 체계가 드러낸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 방산 체계에 깊이 편입된 국가입니다. 나토 창설 이래 북대서양 최전선 국가로서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고 F-35 전투기, 패트리엇 방공체계, 나삼 등 핵심 전력은 대부분 미국 또는 미국 중심의 서방연합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르웨이가 한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과거 궤도형 M270 MLRS를 운용했지만 냉전 종식 이후 군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를 퇴역시키며 장거리 화력 전력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제한된 국방 예산과 대규모 지상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전략적 낙관론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전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노르웨이의 세 가지 현실을 각인시켰습니다. 북극권과 발트해 인근이 실제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없는 육군은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 그리고 서방 방산 체계는 성능 좋은 무기일 수는 있어도 즉시 쓸 수 있는 무기는 아닐 수 있다는 냉혹한 사실입니다. 노르웨이는 신속한 화력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고 자연스럽게 미국의 M14의 하이마스와 유럽형 유로플러스가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납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하이마스는 사실상 전세계 대기 명단에 올라 있었고 계약에서 실전 배치까지 수년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럽형 대안 역시 생산 능력과 통합 일정에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천무가 등장했습니다. 천무는 이미 실전 운용 중이었고 폴란드와의 초대형 계약을 통해 대량 생산 체계와 납기 준수 능력을 입증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이후 실제 전력화로 이어진 사례는 노르웨이 의회와 국방부에 강력한 신뢰를 줬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노르웨이가 이미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차를 운용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군수정비훈련 체계 전반에서 한국 시스템이 이미 검증됐다는 의미였고 천무는 이 체계에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결국 노르웨이가 천무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성비도 고려 대상이었지만 결정적 요인은 지금 계약하면 언제 전장에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유일하게 명확한 답을 준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이 노르웨이의 선택 직후 서유럽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자국 국방 예산 약 35조 원 중 7%에 해당하는 2조 4천억 원을 한국산 무기 도입에 편성하며 방산 협력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배정은 단순한 탐색 차원이 아니라 전력 재건을 전제로 한 실질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냉전 시절 네덜란드는 강력한 전차 전력을 보유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기갑 전력을 대폭 축소했고 현재는 차륜형 장갑차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차 전력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네덜란드는 이 공백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안보 취약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네덜란드가 특히 주목한 무기체계는 한국산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입니다. 레드백은 호주랜드 400 사업에서 독일 링스보다 뛰어난 방호력과 기동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여기에 더해 높은 염분 농도와 습도라는 자국 해양 환경을 고려한 별도의 극한 테스트를 진행했고 부식 방지 코팅과 구조적 내구성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택은 네덜란드 방산 정책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독일산 무기에 의존해왔고 지리적 인접성 덕분에 운용과 정비에서도 익숙함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술 이전과 납기 조건에서 독일이 만족스러운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네덜란드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안이 한국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여러 나토 회원국에서 빠른 납기와 안정적인 부품 조달로 검증됐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침공 직후 200문이 넘는 K9을 계약했고 실제 전력화 속도는 유럽 각국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덜란드는 이 사례를 통해 한국과의 협력이 지금 필요한 전력을 제때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추진 중인 K2PL 전차 사업 역시 네덜란드의 관심 대상입니다. K2 흑표는 유럽 환경에 맞춰 개량된 K2PL 모델로 발전하며 공동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이는 주변국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생산량과 가격, 납기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은 네덜란드로 하여금 보다 현실적인 선택지를 검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 나토 연합훈련에 투입할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다른 서유럽 국가들이 동일한 장비를 직접 운용하며 성능을 체감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벨기에 등 주변 국가들 역시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유럽 현지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총알 배송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수년을 기다려야 할 장비를 훨씬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안보 위협이 현실화된 국가들에게 결정적인 장점입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전담하는 내부 전략팀을 운영 중이라는 점은 이 협력이 단발성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 구조 전환임을 보여줍니다. 이 흐름은 중동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K2 전차 도입 추진은 노르웨이나 네덜란드보다 더 극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라크는 이란, 터키, 시리아,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 복잡한 전략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이며 내부적으로는 오랜 전쟁과 테러로 군 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라크는 과거 미국산 M1 A1 에이브람스를 대거 도입했지만 유지비와 정비 문제, 고온 모래 환경에서의 운용성 한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라크에게 전차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굴러가야 하는 생존 장비입니다. 이 점에서 K2 흑표는 사막 환경을 염두에 둔 설계, 높은 기동성과 자동 장전 장치, 능동 방어 체계라는 요소를 동시에 충족하는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라크는 공급국 다변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일변도의 무기 체계는 정치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수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이라크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최대 250대, 약 65억 달러라는 규모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육군 전력의 세대 교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실상 이라크 육군의 얼굴을 한국산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라크의 선택은 하나의 메시지로 모아집니다. 현대 무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고 성능이 아니라 전쟁 시간표에 맞는 공급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방산은 이 현실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었습니다. 서방 방산이 평시 생산 체제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분단 현실 속에서 전시 대비 생산 체계를 유지해왔고 그 차이가 지금의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정적인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 속에서 한국 방산은 더 이상 값싼 대안이 아니라 전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국가들이 찾는 현실적 해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세계 지도의 중요한 지점들이 한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더 이상 선택지의 끝이 아니라 가장 먼저 검토되는 이름이 되길 응원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세상을 비춘다 한마음으로 외쳐 진실을 향해 시온TV 함께라면